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홍지한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머니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원래 뭐 한국은행 30년 근무하셨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돈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실 것 같고 돈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나요? 네. 약간 자신감이 좀 없으신데? 네, 저희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액수하고 상관없이 그쵸. 단돈 제가 뭐 5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혹은 1000만 원이 됐든 네. 뭐 하여튼 여윳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뭔가 좀 움직여져서 네. 사용이 돼서 또 돈을 좀 불렸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돈이 돈을 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 자본주의 네. 사회에서 가장 그쵸. 중요한 핵심 논리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네. 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 하고요. 네. 근데 돈이 돈을 버는 데는 딱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테크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 세 가지만 지키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뭐 알아야지 이게 돈을 어디다 은행에다 넣을지 펀드에다 넣을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네. 그렇죠? 직접 투자가 됐든. 네. 그러니까 먼저 재테크 공부가. 근데 재테크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지금은 재테크 공부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재테크 돈 생기고 나면 예, 하겠다. 돈 생기면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그 생각부터 접으셔야 됩니다. 돈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재테크 공부이고요. 재테크 공부를 없을 때 하셔야만이 돈이 보여요.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라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네네. 사고 싶은 자동차가 있는데 길을 나가보면 다 그 자동차만 보여요.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그럼 그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관심을 가져야만 그 보이는 것처럼 똑같아요, 돈도. 그래서 돈이 없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라 돈이 없을 때 진짜 재테크 공부를 시작할 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뭐 열심히 재테크와 관련된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주식이 됐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이 됐든 네. 부동산 투자 책이 됐든 아니면 뭐 진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에 그렇죠. 대한 무궁무진하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섭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네. 나는 부동산이 적성에 맞아 부동산 하나만 파야 되나요? 아니면 증권 하나만 파야 될까요? 일단은 본인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원래 대부분이 부동산 붐이 이럴 때는 트렌드가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쫙 몰리고요. 예. 뭐 주식이 갑자기 이렇게 호황이거나 화랑이면은 주식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채권, 환율 뭐 이런 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은 가장 본인이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좋다고 해서 부동산으로 갔는데 내가 용어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식을 가다 보니 내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 아니면은 어떠한 것들은 뭐 환율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좀 쉬워? 좀 쉬운 부분이 각각에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식도 주식이지만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게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때는 또 저희 집이 또 없어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주거가 안정이 돼야 돼서 집도 사야 되는 상황이 돼서 경매를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주식보다 저는 이제 경매가 더 맞아서 경매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재미가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시작하는데 재테크 카페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여러 가지를 듣다가 자기한테 맞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정말 자기가 왜 또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네. 어떤 뭐 좋아했던 어떤 책이 됐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네. 아니면 뭐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네. 그런 아마 분야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돈 가지고 가장 쉽게 혹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분야.
500만 원 있는데 부동산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500만 원 갖고 있어도 네. 부동산은 늘 관심 있게 갖고 봐야 아. 그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원하는 집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이전 단계로 가서 그거를 갈 수 있게 하나씩 단계별로 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이 있어도 내가 부동산에 관심 있으면 부동산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방법을 찾아요. 아. 예, 제가 원하는 딱 지역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바로 가지 못했고요. 한 4번의 이사를 거쳐서 갔어요. 그렇듯이 사람은 꼭 원하고 너무 갖고 싶은 거는 꼭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똑같이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원하거나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결정하는 거는 사실상 좀 극히 드물다고 봐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이 있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대신 500만 원으로 당장 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해서 주식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이런 것들로 종잣돈이나 이렇게 종잣돈을 불려가는 규모를 불려갈 뿐이지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아, 공부를 계속 네.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종잣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종잣돈 하면 네. 그 돈을 가지고 뭔가 돈이 불려지는 그 어떤 종잣돈의 의미를 보통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네.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요새 근데 보통 1억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종잣돈은 한 500만 원 가지고도 종잣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일단 돈을 굴리기로 마음 먹고 활용한다면 그게 종잣돈인 네. 거죠. 최근에 그 기적경매 최보람 대표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예요. SK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본인이 꼭 가족의, 그러니까 시동생의 그 거주 지역이 필요해서 갖고 있는 돈 처음에는 1, 2천만 원에서 그다음 대출을 끼고 한 5천만 원짜리 그 경기도권에 있는 집을 경매로 날쳐받아서 시동생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서 치료를 서울로 와야 됐거든요. 네. 근데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거가 시작한 게 첫 경매한 낙찰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처음에 몇백만 원이 한 번, 두 번 굴리다가 세 번째 그렇게 된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가 아니라 본인이 꼭 필요한 돈을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경기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옮기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500만 원이 있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찾아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어 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네. 예, 그 단 몇백만 원이라도 그걸 가지고 뭔가 재테크 할 수 있는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네.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간접 투자 같은 경우로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배당주 같은 사례가 그런 사례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직접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직장인으로서 어려웠고요. 과거에는 지금은 실시간으로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사고팔고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그 PC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무 시간이나 뭐 이럴 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배당주만 주로 샀었어요. 몇 년간. 근데 배당주의 수익률이 직접 투자한 수익률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고 물가 상승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직접 투자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어요. 하나하나 단계별로. 단숨에 뭔가 이루어지는 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벌까도 자기 상황에 맞는 거, 자기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차근히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테크 아까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네. 직접 투자가 됐든 네. 이러한 분야를 공부하면서도 왜 전반적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경제 시스템, 네, 뭐 혹은 그렇죠. 금리, 네. 세계 경기 동향 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근데 네.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는 다 선순환하는 과정이고 한 가지로 의해서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나 동향은 꼭 보셔야 돼요. 금리는, 미국 금리는. 미국 금리가 지금 현재 2번 정도 더 인상할 거라는 발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다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혹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동차 타는 걸 좀 줄여야 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유 가격이 올랐어? 그럼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에 연동되는 회사는 어떤 게 있었고,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있을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과거의 사례의 패턴에 의해서 이 언제쯤 떨어졌다가 언제쯤 올라가는 요 패턴일 땐 떨어지고 옆에 때는 올라가는구나를 보면 원유가 우리나라에 그러면 요때 얼마큼 떨어졌다가 얼마큼 올라가면 이 회사를 주식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요것들이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야만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 벌기 위한 어떤 그 감각 네. 이게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딱 사건이 벌어지면 그걸로 아이고 이런 일이 있네. 네. 이게 아니라 네. 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렇죠. 요걸로 혜택 받는 게 네. 요걸고 손해 보는 게 요걸 거니까 아 네. 요걸 여기다 투자하자. 그쵸. 이게 나와야 된다는 네. 얘기죠. 야 이게 그러니까 재테크 그러니까 그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네. 매일 그 봐야겠네요. 그쵸. 네, 뉴스도 보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만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분을 만나 뵀는데 다들 얘기하시는 게 정말 미국 금리에 대해서 항상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건 미국 필수.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의 시세도 네. 다 영향이 되고 하니까. 주식도. 네, 주식도 그렇고.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배당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배당을 많이 주는 그 배당 주식을 일단 매입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쵸. 같이 주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그쵸. 보면. 네. 예. 그런 얘기를 하신 거고. 근데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좋은 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또 이런 재테크 하는데 상당한 그 이익이 네. 커진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어떤 제도들이 있을까요? 일단 주택청약저축은 비과세이기도 하고 거의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렇죠. 매월 가입하고 계시면 결혼해서 신혼 때 디짓돌 대출을 하면 그때 국가에서 할인해주는 제도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청년우대 통장은 2년 이상,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3.3%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단 해지 시에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있지만 본인 상황에 맞추어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세금 전략 때는 네. 혹은 이제 뭐 그 나중에 결혼할 때 도움이 되는 네. 이런 제도들이 이제 요새 워낙 그 뭐죠 결혼들을 안 하니까 네. 아이를 낳아도 뭐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고 하니까 네. 하여튼 이런 제도들을 좀 네. 많이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네,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청년 우대, 뭐 주거 이런 지원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건 항상 들어가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거 해당하는 게 어떤 건지 적극적으로 그거는 활용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교육 관련해서도 보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돈으로 해주는 각종 사이트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무료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 재테크 하는 분들 가운데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돈이 돈을 벌게 해라.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네. 저는 참 그게 참 너무 환상적인 말 같아가지고 아니 내가 자고 있어도 돈이 계속 시스템에서 네. 돈이 벌리면 좋은데 네.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그게 그리는 꿈이겠죠. 그렇죠. 희망이고. 네. 근데 그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노동이 돈을 버는 것보다 자본가가 돈을 버는 속도가 더 높고 또 물가 상승률이 일단은 더 높아요. 네.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꼭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부동산일 수도 있지만요. 네. 현실적으로 부동산은 금방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고요. 주식이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배당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ETF나 뭐 인덱스 펀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처럼 이런 유튜버가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책을 써서 수도 있는 거고, 각자에 맞는 사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의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건지를 찾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닐 때는 그 두 가지 부업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소득이 없어진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뒀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슨 자격증을 타신다면 그때는 무료로 해드렸는데 그것들이 지금 기반이 돼서 자격증이나 아니면 뭐 취업이나 코칭이나 이런 과정들을 그룹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더라도 이게 직장이 아닌 다른 부수입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게 뭔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뭔가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각자에 맞는 거에 맞추어서 찾으시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요새 그 일부 분들에 의해서 좀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자기가 기본적으로 받는 수입 네. 외에 월급이 됐든 네. 어떤 소득 외에 자꾸 뭔가 부업처럼 그쵸. 뭔가를 하는 네. 가외 수입을 만드는 네. 그런 거에 지금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 중에 하나가 경매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막 공부해가지고 경매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수익을 하여튼 제2의 월급을 만들기. 그렇죠. 예, 이게 아마 돈을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불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네. 예, 이 시스템인 것 네.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근데 아까 그 말씀 중에 저 유튜버로 뭐 지금 돈이 들어오기는 좀 그렇고 어느 오히려 정도? 나가고 있다는 거. 곧 제 들어오시겠죠. 통장에서 나가고 있다는 거. 그럼 이제 대표님도 곧 들어오는 구조로 만드시는 게 관건이시겠네요. 저 어떻게 저 조회수, 시청자 수를 한 5배 이상 늘려야 되는데,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네, 좀 필수입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돈을 어떻게 목돈을 그 액수하고 상관없이 그 가지고 있는 목돈을 조금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예, 재밌네요. 예, 좀 네.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고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뭔가 불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꼭 이런 분께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없나요? 다른 방법? 이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닌데 이것 말고 또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해요. 왜 못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는 어떻고 이것은 이래서 좀 어려웠고 상여금은 이래서 좀 줄이기 어렵고 특허 공부는 시간이 안 돼서 이렇고 독서 모임에 나가거나 뭐 재테크 카페 활동은 좀 힘들고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그러면 시간이 없으시는데 돈은 언제 버실 거예요? 뭐 여쭤봤더니 막 웃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랑 지금 제가 몇 달 동안이지만 같이 실천하고 있어요. 다 아는 얘기부터 가장 먼저 하고 싶기 쉬운 거, 그리고 가장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적게 해놓고 하나씩 쥐어가게 했더니 한 가지 남는 것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각자 상황에 맞추어서. 그것부터 실천하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도 혼자 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드렸더니 서로가 피드백 해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어떤 거는 내가 아는 정보들을 또 제공해주면서 이런 게 나는 도움이 됐어.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시니까 서로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습관으로 되셨어요. 결국 다 아는 얘기지만 내가 왜 못하고 있는지를 나를 점검하고 나에서부터 문제를 찾아서 출발하신다면 이 시스템 구축도 분명히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네요. 사실 비법이라는 건 없죠. 그렇죠. 예, 알고 있는 네. 예, 그것을 생활화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는 게 결국 비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